안전한 경남 사건의 재구성.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은 우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게 어떤 병입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정말 빠른 속도로 전파 속도로 확산이 되고요. 또 높은 폐사율, 또 국제 무역에서 수출 지혜 상실, 또 천문학적인 근절 정책 비용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병이거든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해오고 있던 질병이지만 최근 들어 발생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엄청난 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감염이 되면 피사율이 거의 100%고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문제는 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물렁 돼지 진드기가 이 바이러스 복용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 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이런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발병 속도와 이 발병 국가 분포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정도인데요. 1920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약 47개 국가에서 퍼져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나 문제는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 성에서 처음 발생했고 아시아에서는 불과 7개월 만에 전체 어미돼지 30%가 살처분됐을 만큼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 감염된 돼지는 고열이라든가 또 피주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했다가 몽골,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에 퍼져 있고요. 최근에 문제는 북한에서도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강력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되는데요. 정부는 5월 7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니까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였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4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더욱 강렬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따른 것입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요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및 보건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인접한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휴전선 인접지역 돼지 사육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등 인접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차단 방역에 나섰고요. 또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이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의 각 농축산가의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방제공학적으로 전염병이나 감염병의 원칙은 뭐냐면 격리거든요. 격리.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서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예방을 위해서 비상 행동 수칙을 발령하였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양돈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또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또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줘야 되겠고요. 둘째,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 농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80도씨에서 30분간 열 처리를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해야 되겠고 네. 또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야 되겠으며 또 넷째는 양돈농가 양돈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출산물을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이나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를 보면서 농축산 이 농감 조심하면 되는 일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병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이 제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생존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이로 인해서 오염된 육류는 매우 위험한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냉장육이라든가 냉동육에서도 수개월간, 수년간 생존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훈제나든가 공기 건조된 식용유에서는 보통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고요. 어허. 심지어 가염 건조된 식육 산물에서도 수주일에서 수개월 생존이 가능한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축산 농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다녀오는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고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양돈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조치들이 내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네. 국민 행동 수칙을 마련했거든요. 네네. 방금 전 유사한데 첫째, 이 축산 농가는 절대 방문하지 마시고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 농가 방문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해외여행 입국 시 우유나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들여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체크하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금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네. 자, 이 돼지고기 하면 정말 우리 국민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자,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더라도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양돈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지금처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신 말씀 잘 참고를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